자, 가볼게요. 공수 2 블루. 자, 원의 방정식부터 가볍게 좀 정리 좀 해볼게요. 공통수학 3단원 원의 방정식부터 다른 단어는 앞에 두 단어는 뭐 그냥 쭉 해도 뭐 그래도 여러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반 정도는 됐어요. 한 8문제, 10문제 풀면 한 5개는 그래도 풀어보겠다 나오는데 이 원의 방정식부터는 중학교 단어랑 글이 많이 겹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리마인드를 한번 안 해주면은 아예 손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원의 방정식에서 원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신 다음에 노트. 자, 원이라는 것은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상식적으로 원을 접근하는 자세가 있죠. 여러분 이게 원이에요? 아니죠. 동그라미 수준이라고 했죠? 모양, 동그라미 모양인 거죠. 원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원을 의미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중점? 네? 반지. 중심. 중점이라는 게 뭐지?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이제 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에 대한 점을 무조건 찍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심 점 찍기가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중심 점 찍기. 그 다음에 반지름 긋기. 그죠? 이거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의 중심 여기다 점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반지름 R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까지 안 나간다 하더라도 기본 상식이죠. 그죠? 네. 선생님 반에 있었다면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야. 알겠니? 쓰고 있어? 그리고 뭐지부터 필기 안 하는데. 자, 가볼게. 근데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이 왜 나오냐면 요 앞단원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이 단원? 직선의 방정식이야. 여기 직선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이 방정식이라는 단어와 원의 방정식의 저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둘 다 같은 맥락에서 쓰였는데 어떤 맥락에서 쓰였냐면 둘 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의 방정식은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그 방정식이 아니야. 무슨 말 알겠니? 그래서 이제 여기 방정식이라 함은 함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일단 함수라는 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다라고 해서 y는 fx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통 정의해 왔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함수라고 하잖아. 함수라고 표현하려면 여기 x랑 여기 y가 서로 등호를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어야 돼. 무슨 말 알겠지? 그런데 이거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게 앞으로 형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x하고 y가 이루어진 식이긴 한데 이게 둘이 같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쪽에 다 몰려 있어야 돼. 자, 몰려 있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방정식의 형태라고 한다. 무슨 말 알겠지?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너네가 1차 함수 얘기했을 때 y는 x 빼기 3이라고 하는 요걸 딱 봤을 때 이거 뭐야 얘들아? 이게 함수지. 맞지? 근데 만약에 네가 이 얘기를 y 빼기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본다고 쳐봐. 이거 만약에 하나 두 개 더 있으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한쪽에 몰려있다 그러면 얘네가 뭐가 된다고? 방정식으로 우리가 부른다고요. 함수가 아니라. 무슨 말 알겠어?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x, y에 대한 문자에 관련된 식이 한쪽에 몰려있다는 얘기야. 양쪽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이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가 아까 뭐였다고? 함수가 아니다. 이 의미였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의미는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야. 좌표 평면에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원을 이렇게 그리는 것과 좌표 평면상의 원을 이렇게 그리는 것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얘는 위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원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이 어디 있어요? 막 물어보면 칠판 기준으로 어디 있어요? 그러면 대략 그냥 왼쪽, 아래쪽,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누가 봐도 거기라고 찌르려면 지금 눈이 뭐 안 보인다. 그래서 난 이걸 어딘지 찍으려면 좌표로 알려주는 거지. 어디쯤에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알겠어요? 얘는 뭐라고? 그냥 이걸 기하라고 그래. 기하. 위치와 관련이 없는 상태. 그냥 동그라미가 이 원이 이게 있는 거지. 근데 기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위치를 고려하지 않을 때 기하라고 합니다. 그냥 도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도형. 도형을 좀 더 어렵게 기하라고 얘기하죠. 수학에서는. 근데 이제 기하라고 얘기를 완전히 하려면 위치의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근데 원의 방정식부터는 이걸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수학에서 해석 기하라고 합니다. 도형은 도형인데 도형에 뭐가 포함된 거? 위치의 개념, 그 좌표의 개념이 들어가 버리는 형태를 우리가 해석 기하라고 불러요. 수학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그럼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것의 장점은 일단 도형이긴 하죠. 맞아요? 잘 들으세요. 일단 도형이 똑같이 원이 여기도 여기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자세는 굳이 좌표를 쓰지 않아도 도형으로 풀 수 있는 건 도형으로 풀어도 돼요. 내 말 알겠습니까? 도형으로 그냥 기하적으로 그냥 접근해도 된다고. 근데 만약에 도형으로는 절대 안 풀려요. 도형만으로는 절대 안 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이걸 좌표에 도입을 하는 거지. 좌표 평면상에 그려놓기 시작하는 거야. 좌표 평면에다 그려놓기 시작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식을 가지고 푸는 게 식을 가지고 풀 수가 있어. 이게 다른 거지. 원의 성질만 가지고 반지름 뭐 수직 내리고 이런 것만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게 장점이야. 그래서 원만 배웠을 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원을 배우잖아요. 그치? 근데 그걸로 안 풀릴 때 어떻게 한다고? 좌표 평면을 도입하게 된다고. 그래서 식으로 푸는 거야. 훨씬 더 나은 거지. 얘는 여기 성질도 가져다 쓸 수 있고 이걸로만 안 풀린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뭘 하는 거야? 좌표 도입해가지고 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 문제 기억나시나요? 이거?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문제. 제가 이 문제 풀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A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가로등이 있답니다. 얘를 보려면 얘가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냐가 아니라 처음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얘가 보이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걸어가야 된다. 요만큼. 여기보다 여기가 짧으니까 여기로 걸어갔다. 이해가지?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근데 잘 봐.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 해서 첫 번째 풀이 접근 방법이 뭐였어? 이 A와 B를 좌표로 놓고 얘가 어디 있는지 0,-20 얼마나 많이 풀었으면 답도 기억하네. 40,20 뭐 40,20 뭐 이런 식으로. 됐지? 잘 봐. 앞에 봐. 이거 봐. 그러니까 이 A라는 점을
여기서 그냥 풀려고 보니까 이거 못 구한단 말이야.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할 수 있어? 안 되지?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알 수 있어? 특징으로는 알 수 없다고. 삼각형의 특징으로 못 구해. 근데 뭐를 놓기 시작하니까? 좌표를 놓기 시작하니까 이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식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무슨 말 알겠지? 그냥 도형으로 안 풀린다. 그럼 뭐 하라고? 좌표를 도입하라고. 내 말 아시겠어요? 다시. 그냥 도형으로 안 풀린다. 그럼 뭐 하라고? 좌표를 도입하시라.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제가 수업을 한 설명을 한 10분, 15분 정도가 넘어가면 여러분들 눈치 좀 풀리기 시작해요.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한 10분, 15분 설명하고 바로 문제를 한번 보여주려고 해볼게. 진짜 안 들어왔네. 아, 얘기도 하고. 해볼게요. 자, 101페이지 부스터 101페이지 부스터 3번 문항입니다. 자, 풀이 시간은 제가 5분 정도 드립니다. 한 문제 5분. 시작하세요. 푸시라고. 아, 101페이지 3번 문제. 제 이야기를 그냥 꼴로 들으셨군요. 좋다니까. 방금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그냥 도형으로 안 풀리면 뭐라고? 좌표를 도입하시라고 라고 얘기했잖아요. 엥? 어쩌라고? 그랬는데 좌표를 도입하시라고요. 좌표 평면을 그리시라고요. 쳐다만 보지 마시고. 왜 뒤를 쳐다보는 거다? 왜 고민을 해? 이거 실제 기출문제였어, 모의고사. 물론 10년 전이긴 하지만.
앞에 보시죠. 앞에 보시죠. 앞에 보세요. 오늘 제가 하는 개념 설명과 이 문제풀이가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를 풀겠다고 해서 이 직각을 보고 나서 여기 삼각형을 이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뭐 안 될 거고, 뭐 수직을 그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근데 뭐 이렇다 할 뭔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쵸? 네,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 수직이 직각 삼각형의 그 직각일 수도 있지만 뭘 의미할 수도 있냐면 이게 좌표가 여기서 여기로 오른쪽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이동해 간 거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좌표축을 도입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좌표축을 도입해 주세요. 그냥 원이나 삼각형 가지고는 안 풀려요. 잘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축을 도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A라는 점의 좌표도 표현해 보시겠어요? 앞에 봐. 여기 이 좌표 어떻게 표현하겠어? 선생님 여기 이 길이 모르는데요. 모르면 뭘로 놓을까? A라고 하면 나오자. 오케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간 거 뭘로 볼까? B로 한번 나오자. 이렇게 세팅부터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의 좌표 A, B라고 놓는 겁니다. 그냥 점이 아니라 좌표축을 도입했다면 이건 점의 좌표가 나와야 되겠지? A, B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얘가 수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B의 좌표 중에 X좌표 얼마일까요? 그대로 A죠. 맞지? 근데 B에서 8만큼 떨어지지 않았니? 그럼 좌표를 뭐라고 놓을래? B 빼기 8이 되겠지. 동의해? B만큼 올라갔다 8만큼 떨어졌잖아. 맞지? 이해하니? 물어볼게. C 좌표 해봐. C 좌표 어떻게 돼? B에서 X축으로 4만큼 갔잖아.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4, 얼마? B 빼기 8이 되는 거지. Y좌표로는 변한 게 없잖아. 오른쪽으로 간 거밖에 없잖아. 내 말 이해가지? 여기까지가 스타트야. 다시 문제를 풀이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스타트를 하는 거야. 다시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 지금 중학교 때까지 이 문제가 나오다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이 문제가 나왔다고요. 이 문제가 도형으로 풀려고 했지만 도형으로 안 풀린다고 느낌이 들었을 때 뭐 하시라고요? 좌표를 도입하시라고. 좌표 평면 그리신 다음에 여기에 모든 점들, 얘랑을 다 점이 아닌 좌표로 도입하시라는 게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할 얘기는 이거죠. 원의 방정식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어요? 중심이 원점인 상태, 반지름이 R자리,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가 된다? R제곱. 이거 기억나시나요? 예? 반응을 좀 보이세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다. 근데 여기서 봐봐.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2루트 10이지. 근데 얘가 뭐야? 반지름이지? 알아보겠니? 아, 그러니까 여기서 2루트 10을 준 이유가 뭘까? 반지름을 준 거야, 그냥. 얘 반지름을 알아먹어야 된다고. 2루트 10이 아니라 얘가 반지름이구나. 여기 원점에서부터 원 위에 점까지 선이니까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기 때문에 2루트 10 제곱해봐. 얼마가 되는 거야? 40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하얀색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다시 원으로 풀 수 없다면 원의 방정식으로 풀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럼 자, 물어볼게요.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라는 점 중에 A와 C의 공통점이 뭐죠? 중심. B와 다른 A와 C는 B와 어떻게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원 위에 있어. 그렇죠. 원 위에 있는 점이죠. B는 원 위에 있지 않습니다. 원 안에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A라는 점과 C라는 점은 원 위의 점이에요. 따라서 체크 포인트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식을 만족하는 그 점이 점 A와 점 C는 누구라고요? C는 원 위의 점이다 라는 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점 A와 C는 원 위의 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원 위의 점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이 요거라는 거지. A와 C지.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해도 되니 안 되니? 되는 거지. 뭐 위의 점이다 그러면 그 식 자체에다가 대입을 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대입해보자. 대입해보면 자,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문자 몇 개죠? 종류가? 두 개예요. 식 몇 개 나와야 돼요? 두 개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식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점 A도 줬고 C도 줬으니까. 자, 바로 갈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불러보세요. A의 제곱 더하기 얼마? B의 제곱은 40이다. 이거 괜찮습니까? 요 A를 집어넣은 거죠. 식에다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를 한번 또 집어넣어 볼게요. C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4를 X자리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4의 뭐?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B 빼기 8 요거의 제곱을 한번 넣어보시라는 거지. 그래도 어차피 40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동의하니? 네. 나 매우 천천히 가고 있어 지금. 이해 안 가면 바로 손들어. 바로 다시 물어보라고. 자 그러면 지금 보라 색깔을 뭐 하고 있는지 알죠? A와 C가 점이 아니라 좌표로 도입됐기 때문에 좌표 이 점은 원 방정식 위의 점이라서 대입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이 둘은 문자가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뭐 할 수 있다? 연립. 따라서 연립을 하셔야 되는 거지. 연립한다고 치면 자 보세요. 밑에 있는 이 식 안에 위에 있는 식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다시 전개하면은 이 식이 있잖아. 자 해볼까? 요 식 전개해봐. 시작.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플러스 얼마? 8A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16B 플러스 얼마? 16 플러스 88의 64는 40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근데 이 식 안에 A제곱 B제곱이라는 게 있어 없어? 있잖아. 이해가니? 이게 얼마야? 40이지? 그래 맞니? 그럼 40이 왼쪽에도 있고 두 오른쪽에도 있어. 그러면 서로 뭐 할 수 있지? 지울 수 있지. 동의하지? 네. 그럼 내려와 볼게 이제. 자 이거 계산한 다음에 내려와 볼까? 지금 8A 빼기 얼마? 16B 플러스 얼마? 얘네 둘 더하면 80 나오지? 흡사 1년 후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고 나서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을 때 지금 지금 이 반응이에요. 모의고사 4점짜리 풀 때 뭐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자 해볼게요. 이거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8로 나눠봅시다. 어떻게 되죠? 시작. A-2B 플러스 10. 요 생각까지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근데 연립해서 풀었는데 뭐가 딱히 안 나왔죠 지금? 왜 안 나왔을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연립 방식 풀 때 얘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뭔가 나오거나 한 문자로 정리되거나 얘가 한 문자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얘네 둘 다 2차식이어서 한 문자로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해서 이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하신다?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지. 뭘로? A는 2B-10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가 돼야 돼. 연립 방정식은 2차식이 연립이 된다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한 문자로 정리되는 식이 1차식이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나와야 되는 건 이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가장 간단한 식인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 주는 거지. 그럼 A를 찾을 수가 있지. B를 찾을 수가 있지. 알겠니 얘들아? 자 그럼 바로 갈게. A 자리에다가 2B-10을 넣게 되면 자 넣어볼게요. 자 시작. 2B-10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다? 40. 그럼 A와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풀 수 있죠? 자 불러볼게요. 4B제곱에다가 B제곱 더하면 얼마죠? 5B제곱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다 곱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0B. 그 다음에 여기 100에 10의 제곱이면 100 빼기 40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5로 한번 나눠볼게요. 5로 나눠보시면 어떻게 되죠? 시작.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이게 60이니까 얼마? 12가 되거든. 근데 인수분해 되니 안 돼? 돼요.
된다고. 여기서 이거를 비틀 필요는 없죠. b 빼기 얼마? 6. 또 b 빼기 얼마? 2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b는 뭐가 나올 수 있어? 2 아니면 6이지 얘들아. 네. 맞니? 네. 자 물어볼게. 그럼 b가 선생님 b가 2일 때도 있고 b가 6일 때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b가 2일 때 여기다 넣어볼래? b 2 넣어봐. 얼마야?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지. 맞나요? 네. 이때 a는 얼마죠? 6 넣어주면 2가 나오죠? 여러분 지금 a가 지금 어디 있죠? 좌표 오른쪽에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아니죠? 그럼 이게 되겠죠 지금 이거.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자 우리한테 뭘 물어봤나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뭐예요? 오비. 5에서부터 b까지 거리 이거 L이죠? 네. 자 물어볼게요. 5에서부터 b까지 거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선분 OA라고 하면 될 것을 여러분들 쉽게 알려주려고 점 O랑 점 B 사이의 뭐?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라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네. 5는 바로 쓸 수 있잖아요. 5는 뭔데요? 0,0이잖아요. 근데 B는 얼마죠? B는 얼마예요? 몇 컴마 몇이에요? 아까 전에 2, 마이너스 2. A에다 2 넣으라고 했으니까 얘가 2고 B는 6을 넣으라고 했으니 2,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L 구해보세요. L. 자 L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X좌표의 차이 얼마? 2의 제곱은 4. 또 이것도 차이가 2니까 또 4. 얼마가 되겠어요? L은 루트 8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 가시? 네. 그럼 루트 8을 제곱하면 L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L 제곱이 얼마야? 8이지. 8. 8 곱하기 3이니까 얼마? 20. 24. 알겠지? 경험치로 머릿속에 싹 집어넣어. 이 문제가 이미 기출된 문제에 있었어. 알겠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좌표축을 도입하는 얘기. 도형으로 안 풀린다? 좌표 갖다 대는 거야. 두 번째, 좌표를 갖다 대면 뭐가 좋은 점이죠? 식을 가지고 풀게 돼요. 도형이 아니라 식을 가지고 푼다고. 그게 장점이야. 원의 방정식 장점이 원과 원의 방정식이 다른 것은 원의 방정식은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도형을.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도입을 해놓고 A, B, C를 좌표를 놓지 않으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야. 뭐 이게 좌표 도입하고 나서 A 점을 계속 쳐다만 보고 있으면 뭐 나오나? 놔야지. 놓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뭐 했던 거 여기 이 점이랑 여기 이 점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다. 식을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어간다 라는 점이죠. 근데 연립할 때 애들이 막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 왜? 이게 2차식이고 2차식인데 풀어봐도 A, B가 깔끔하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2차식 풀었는데 깔끔하게 안 나와 원래. 근데 2차식 연립은 기본적으로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는 1차식이 나와야 된다고. 이게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집어넣는 거거든. 대부분이 어디서 포기하냐면 연립을 해봤어요 선생님. 안 나오는데요? 여기서 포기해. 대부분이. 그냥 이걸 다시 집어넣어야 그때서야 B가 이렇게 탁 나오고 A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억해 두세요. 되셨어? 네? 네. 되셨어? 네. 자, 되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원의 방정식 얘기를 하면서 원과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설명을 해드렸고 그에 관한 문제를 하나 풀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진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7시 40분? 7시 40분? 계속 깨어 있는 거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잤지? 너도? 난 오늘 몇 시에 일어날게? 8시부터 일어났는데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어. 그리고 좀 더 잤거든? 좀 더 잤는데 이제 일어나야겠다고 봤더니 9시 20분인 거야. 아직도 남았네. 그러면 또 잤어. 좋지 않니? 그래서 9시 20분에 또 잤어. 11시쯤 돼서, 10시쯤 돼서 또 한 번 일어났어. 10시 반쯤. 내가 운동을 보통 오후 1시쯤 가니까 이제 12시엔 이제 출발을 해야 되거든. 10시 반에 딱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도 1시간 반이 남았잖아. 뒹굴 하다가 수학 문제 좀 풀어볼까 하고 잠깐 풀다가 또 다시 또 누웠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니까 좀 미안하네요. 근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난 누구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잤어. 니네 때. 가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와. 물론 회사를 다니면 여전히 똑같이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 동생이 11시쯤 됐는데 띵동 해서 왔어요. 지나다가 들렀대. 내가 더 빡치는 거야. 내 동생은 더 빡쳤어. 왜? 차라리 너네는 나를 못 보니까 빡침이 없지. 내 동생은 일하다가 잠깐 어디 출장 가다가 이제 온 거야. 뭐 하나 보려고 했더니 형이라는 자식은 자고 있어. 진짜 누워있어. 와 그러면서 심지어 내 집 비밀번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띡 하고 와. 나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야? 그래서 했는데 동생이야. 그리고 다시 또 누워. 내 동생이 나보고 보면서 야 진짜 너무 불공평하다 이러는 거야. 어떡하겠어. 나는 저녁에 일하는 사람. 너도 강사해. 그랬더니 한 말도 못하지. 어쨌든 그래. 자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쓸데없는 얘기 좀 해봤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주제가 뭐였던 것 같아? 원과 원의 방정식은 다른 개념이야. 굳이 말하자면 원의 방정식을 딱 배움으로써 우리는 도형을 풀 수 있는 다른 차원의 방법을 배우신 거지. 그렇지? 두 번째 원의 방정식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원과 원의 방정식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의 방정식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이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 원의 정의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제 중3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원의 정의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원의 정의가 뭐예요? 뭘 원이라고 해요? 패스하셔도 돼요. 뭘 원이라고 해요? 그 중심이랑 반지름 있는 큰일 났다. 원의 정의가 뭐지? 이런 곤란한데. 자, 원의 정의가 뭐예요? 네, 원의 정의가 뭐예요? 어떡해요? 아시는 분은 있나요? 야, 나한테 배웠다는 얘기를 사실 곤란한데. 자, 오늘 이후로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원의 정의가 뭐야 물어보는데 이게 얘기했더니 어떤 반에서 선생님 아무도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선생님만 물어봐요. 내가 말하는 건 어디겠어? 면접장이지. 어느 면접? 대학교 들어갈 면접. 또는 서술, 논구술의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니네 알고 있는 거를 표현하지 못하면 니네 모르는 거야. 자, 봐. 원의 정의. 들어본 적은 있을 텐데.
오늘 이후로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집합, 자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심, 반지름 다 나와 있어요. 자, 한 정점이 뭐냐? 고정된 점이죠. 움직이지 않는 점입니다. 한 정점이 뭐냐? 아무거나 하나 잡아볼게요. A, B. 제가 아무거나 하나 찍어볼게요. 이 점이 좌표가 A, B랍니다. 이 한 정점으로부터요. 같은 거리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도 길이가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길이가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길이가 같고 여기도 길이가 같고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점들 여기 위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아보면 이게 뭐가 된다? 원이 된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같은 거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바로 반지름을 의미하겠죠. 그럼 아까 한 정점, 고정된 그 점, 핀을 딱 박았을 때 요 점이 뭐가 될까요? 바로 중심이 되겠죠? 원의 중심. 그래서 이 점들을 다 모아놓은 모임, 자취, 집합,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얘가 정점이란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쵸? 이미 확정된 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움직이나요? 어딘지 모르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점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 원 위에 있는 이런 점을 뭐라고 할까요? 동점이라고 합니다. 움직일 동자 써서 동점. 임의의 점. 이렇게 해서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x, y로 놓는 겁니다. 여기 위에는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임의의 아무거나 하나 점을 딱 찍는다고 해서 그 점은 얘처럼 확정된 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x, y로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어느 한 점을 제가 잡겠습니다. 얘 동점 여기가 A야.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B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이 A는 고정된 점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어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어디로 잡는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A부터 B까지 거리는 뭘로 고정되어 있죠, 여러분? 반지름 R로 고정되어 있죠. 이해하셨죠? 네,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 A라는 점은 동점이고요. 어딜지 모르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점과 고정된 점, 정점,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쟀더니 항상 R로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쓰실 때 이걸 뭐라고 봐야 돼? 점 A와 누구 사이에? 점 B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 공식을 쓸 수 있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해볼까요? 자, x와 a의 차이. 자, 루트 붙인 다음에 루트.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x-a의 제곱 플러스 얼마? y-b의 뭐? 제곱. 이거 이해하셨나요? 이게 왜 나왔는지 아시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그랬더니 그 거리가 항상 뭘로 일정하다고요? r. 반지름으로 일정하대요. 요 길이가 항상 일정한 어떤 값을 가진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왼쪽 오른쪽 등식 중에서 루트가 한 개만 나와도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시죠? 제곱하고 싶죠? 따라서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r 제곱이 된다. 그래서 원이 된 거죠. 이게. 아시겠죠? 너무 잘 들려. 찬이 엄청 쫄았잖아. 진짜 쫄았어 나 찬이. 그래서 저분만 피해 다녀야지 했는데 지금 절친이야. 가까워. 근데 학생으로 만났으면 내가 학생이었으면
중심이 얼마야? A, B지. 중심은 A, B. 알아볼 수 있지 얘들아? 근데 이 중심의 좌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지? 괄호가 각각의 괄호가 뭐가 되는가? 0이 되는 값들을 모아놓으니까 얘네가 A하고 B잖아. 알지? 헷갈려. 애들이 맨날 헷갈리더라고. x 플러스 3의 제곱 하고 y 빼기 2의 제곱은 7 이렇게 나오거든. 자 물어볼게.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3, 이것도 플러스인가?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아니라 이 괄호가 0이 되는 건 뭐야? 마이너스 3 컴마. 이게 뭐가 되는 거? 2. 이게 중심이죠? 반지름 얼마죠? 7이 아니에요. 얼마죠? 루트 7이에요. 알겠죠? 왜? r 제곱 자리가 7이니까 r은 루트를 씌우는 거죠. 이해가심? 네.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 문제 보세요. 자 이거 딱 보면은 봐봐. 이 식을 딱 쳐다보면 이 식은 뭘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원의 특징 두 가지를 벌써 알 수 있어요. 원의 특징이 뭔데요? 중심과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도 딱 쳐다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식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가? 표준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말했어요. 표준형은 딱 쳐다만 봐도 뭐 그 도형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상황. 이차함수로 치면 이런 거죠. 이거 아시죠? 이차함수의 특징이 뭐죠? 무슨 볼록인지. 무슨 볼록이요? 볼록이지. 어떻게 알았어? 플러스잖아. 이해가지? 그 다음 꼭지점 좌표 알아? 알지? 몇 컴마 몇이야? 2,5지. 쳐다만 봐도 알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표준형. 알겠지? 그럼 여기가 얘가 원의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야 얘들? 표준형이지. 그럼 이 표준형을 뭐 하면? 바로 전개하면. 전개해서 흐트려 놓으면. 전개하면 뭐가 된다? 바로 일반형이 된다 이거죠. 아시겠나? 네. 알겠죠? 네. 일반형이 된다. 그럼 전개 한번 해보실래요? 자, 불러보세요. 시작.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얼마? a제곱 되죠. 계속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은 얼마다? r제곱이다. 보이시나요? 근데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원 함수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방정식의 특징이 뭐죠? 얘네가 나눠져 있으면 안 돼. 한쪽으로 다 몰아놔야 된다.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이걸 좀 잠깐 정리 좀 해보자면 봐봐. 2차항은 2차항끼리 먼저 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1차항은 이렇게 놓을게요. 마이너스 2ax 순서만 바꿨어요. 마이너스 2by.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 다음에 뭐 빼기 r제곱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때 요때 우리는 이 형태를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근데요 여기 있는 부분이 되게 복잡해 보여서 저는 이거를 라지 A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를 복잡해 보여서 라지 B라고 쓰겠습니다. 여기가 되게 복잡해 보여서 이걸 C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을 좀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써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에요. 표준형, 일반형. 근데 우리의 목표는 표준형은 쳐다만 봐도 특징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일반형을 딱 쳐다만 봐도 뭘 알 수 있게끔? 중심과 반지름 바로 알 수 있게끔. x 앞에 개수 여기다 뭘 해야 중심의 좌표가 나오니?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지. 얘도 뭘로 나누면 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겠지. 이해 가니? 그럼 중심의 좌표가 나오잖아. 맞지? 그럼 중심의 좌표 A하고 B가 나왔어. 그러면 얘네 제곱에서 뭘 빼면? 반지름의 제곱을 빼버리면 뭐가 된다? 뭐가? C가 된다. 알겠지? 해볼까?
답해봐. 자, 봤지? 원의 방정식 맞니? 아, 맞아? 확인해볼까? 원의 방정식 얘기했어. 그러면 뭐하고 뭐 체크하면 돼? X 중심하고 반지름 체크하면 되겠지? 중심 빨리 하는 거 알려줬잖아 방금. 뭐 하면 된다고? 요거하고 요거 각각 반으로 나누면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2, 얼마? 마이너스 4. 이걸 원한다고. 알겠지? 네. 이것도 완전 제곱식 바꾸고 이게 저 바꾸고 있잖아요. 늦어요. 알겠죠? 늦어요. 이걸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바로 중심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A잖아. 얘가 B잖아. 제곱 해봐. 얼마야? 4 더하기 16이니까 얼마? 20이잖아. 네. 거기서 뭐 제곱을 빼면 R 제곱을 갖다 빼버리면 누가 된다고? 마이너스 12가 된다고 했지? 네. 얘들아 맞니? 네. 그럼 R 제곱이 얼마야? 30. 32였겠지. 그럼 R은 얼마야? 루트 32. 이 정도로 빨리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말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문제 하나 또 풀어보죠. 2번 문제. 예원아, 그 시간이 안 가? 내가 오늘 운동할 때 그 천국의 계단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네. 제가 거 위에서는 1초가 그렇게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이 진짜 이런 느낌이겠구나. 30분 타고 내려오래. 응? 쌤이 나보고 30분 올라가서 좀 타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한 5분 이상부터는 시간이 안 가. 왜 초단위로 내가 보게 되더라고 진짜로. 왜 이렇게 안 가지? 막 이러면서. 얘도 똑같겠구나. 2번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100페이지에 2번. 부스터 100페이지 2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큰 수가. 답이 나왔나요? 기획 20이 보통 커버하자 5점. 그러면 안 돼. 너 원래 오른손잡이잖아. 연필을 왼손에 들었다는 얘기는 안 풀겠다는 얘기잖아.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뭘 알려주고 있는지를 잘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그 문제 자체는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순간부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배웠냐 그거를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도형이 뭔지를 입으로 되뇌이세요. 자, 다시. 이게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삼각.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죠? 직각삼각형 그리고 원이 그려져 있거든요. 예.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세 꼭지점을 다 지나간단 말이죠. 그때 이 원을 뭐라고 부르죠? 외접원. 이게 나오셔야 돼. 그냥 원이 아니야. 그냥 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너네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외심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선생님한테 나한테 배웠잖아. 뭘 떠올리셨을까? 이거. 외심의 위치가 어디라고 했지? 빗변의 중점. 이 떠올랐어야 한다는 거지.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냥 도형이 아니라 해석기하라고 했지. 도형의 특징도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 식을 통해서 좌표로 잡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다. 그럼 봐. 도형의 특징을 딱 잡아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또 여기 얘기했을 때 얘가 무슨 점? 중점. 얘가 무슨 점이라고? 외심이자 동시에 뭐? 얘 양쪽 사이드 두 점의 가운데 점이니까 중점이라고요. 그걸로 끝났어요. 이걸로 끝났다. 왜지? 여기잖아. 원의 중심. 네. 근데 얘가 요 길이랑 여기랑 똑같잖아. 중점이잖아. 맞지? 근데 원의 중심의 좌표를 니네가 못 구하니? 이거 봐봐. 원의 중심 좌표 못 구하니? 구할 수 있지? 이럴 때 또 완전 제곱식 하고 있지 말라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누라고 했죠. 얼마에? 2분의 1, 6이죠? 다시 말할게요. 얘가 뭐라고요? 중점. 얘네 둘 더하면 나누기 2한 게 이거라고. 그럼 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1, 12였겠지? 맞아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 기울기. 기울기 구하는 거 여러 번 정리해줬는데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점과 점,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 이거로 구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가 뭐였어? 또 뭐였어? 배웠으면 좀 기억을 해라. 자, 뭐였어? 기울기 항상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로만 구한다고? 아니라고 했잖아. 뭘로 구한다고 했어? 탄젠트. 직각삼각형의 탄젠트. 여기 이거 1분의 10이 아니니 기울기 얼마야? 12 끝. 알겠죠? 되셨나요, 여러분? 네. 머릿속에 딱 구조적으로 딱 이 문제를 넣어놓으시라고. 그래야 다음번에 풀 때 이와 비슷한 변형된 걸 풀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아 진짜 아시겠어요? 이 그림을 딱 보고 무슨 생각해야 돼? 외접원. 외접원. 아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위치가 어디다? 빗변의 중점. 외심의 위치가 빗변의 중점. 이따 한번 보여줄게. 프린트로. 자 2번 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전달 사항을 또 전달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원의 방정식의 원과 원의 방정식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중학교 때까지는 원이었다가 왜 고등학교 때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려주는지 도형 문제로 그냥 풀리지 않을 경우 좌표 평면을 도입해서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부스터 3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뭐야? 원의 방정식 그 자체 원의 정의가 뭐야?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 알겠지? 그걸 하다 보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전개한 게 뭐고? 일반형이에요. 알겠지?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일반형을 딱 쳐다보고 바로 원의 중심 반지름 빨리 이게 나오는 거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자 이제 세 번째 필기. 자, 세 번째. 왜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할까? 고등 과정이어서일까? 그냥 내가 수업을 해서일까? 약간 좀 요즘에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학원에서 1년마다 반을 바꾸는지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제 좀 아니까, 나를 아니까 이제 편해지는 거지 조금. 1년 동안 본 사이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뭔가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새로운 어떤 느낌이 필요한 거지.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 사실. 살짝 필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할 때 재계약을 할 때 그 맡고 있던 4개의 반 중에 2개는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알겠다. 근데 그게 어떤 반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도 그때 연말에 어떤 반이 될지 모르겠다 했었는데 여러분들 반이 됐죠. 여러분들하고 저기 반 2학년, 3학년은 작년부터 오는 반이거든요. 근데 2학년, 3학년들 반 분위기가 둘 다 똑같아요. 뭐냐, 친해졌거든. 이제 좀 1년 좀 봤거든. 그 스타일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따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나도 알아. 근데 그에 반해 새롭게 이제 세팅된 그 중학교 1학년 2개 반. 물론 중학교 1학년이라서 좀 비교 자체가 좀 하기가 좀 그런데 그 반은 근데 적응하느라 바빠 걔네들은.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오늘도 약간 거의 서바이벌 수준이었어. 애들이. 참 희한해. 그래서 1년마다 반을 바꾸는 이유가 있구나. 어쨌든 원의 방정식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위치 관계라는 걸 보게 되면 위치 관계라는 걸 보게 되면 말이야. 그 어떤 위치에 있냐, 평행 이런 걸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평행 뭐 수직 이런 거 아니야. 앞으로 모든 위치 관계라는 것은 교점의 개수를 따지겠다는 얘기야. 교점의 개수를 따지겠다는 얘기야. 교점의 개수. 다시 교점이 몇 개 생기겠느냐라는 얘기야. 원과 직선이 만나면 도대체 몇 개까지 교점이 생길 수 있겠냐라는 거지. 몇 개요? 당연히 최대 2개지. 직선이 휘어지지 않는 한 그건 곡선이잖아. 맞지? 그럼 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직선이 이렇게 있어. 전혀 상관없이 있단 말이야. 그럼 교점이 생기나 안 생기나? 교점이 안 생기죠? 그럼 얘가 좀 더 다가가는 거지. 이렇게 옆으로 평행 이동해서 더 다가. 그러면 가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나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접한다. 얘가 접점이 되면서 얘는 접선이 되면서 이 상태는 접한다가 되는 거죠. 교점이 한 개다 이퀄 접한다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볼게. 얘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을 교점으로 갖겠죠. 그때 여기를 뭐라 부르는지 아시는 분?
지름. 와 미쳤다. 와. 내가 그림 그렇게 잘 그리지 않았는데 저게 지름처럼 보여? 아 이거 알아. 어우 간만에 이게 확 자신 있게 불렀는데 미안하다. 아이고. 아 이거 알았는데. 비슷하게 현. 아. 현이라고 하지. 현. 우리 구주입의 대표 원장님의 맨 마지막 이름. 현. 이렇게. 현이야 알겠지? 아하. 현이라고 잊지 마. 자 그러면 요 초록색이랑 주황색이랑 노란색의 차이가 뭐냐면 뭘 가지고 좀 얘기할 거냐면 두 가지로 내가 얘기할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내가 처음에 이거 설명할 때 뭘로 설명했냐면 뭘로 설명했어 얘들아? D와 R로 설명했지. 혹시 D가 뭔지 기억나니? 비슷해? 아니 그거 말고 영어 시간도 아니고 아니 이 D가 뭘 의미하냐고. 점과 직선. 직선 사이의 거리지. 디스턴스가 굉장히 강렬했던가 봐.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서 점과 직선이면 당연히 이걸 말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안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먼저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을 뻗었어요. 그래서 반지름을 뻗었다고 이렇게. R을 뻗었는데 이 뻗은 것보다 더 멀리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야. 얘가 팔을 뻗었는데도 더 멀리에 누가 있던 거지? 직선이 있던 거지. 이해가지? 여기서 점은 뭘 의미하니 얘들아? 원의 중심이지. 이해해? 네. 얘가 원의 중심이잖아.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를 쓸 줄 알아야 되겠지 당연히? 네. 그러면 D와 R이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D하고 R이 무슨 관계일 때 D가 더 멀리 있어. 길게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는 뭐야? 만나지 않는다. 교점은 빵개가 되겠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팔을 뻗었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을 뻗었어요. R을 뻗었어. 근데 그게 하필 직선까지 거리와 어떤 거야? 완전히 똑같아 버린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된다? D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 똑같아 버린 상황. 그쵸? 그러면 이 D랑 R이 어떻게 된다? 같아 버린다.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접한다, 만난다. 하지만 접한다. 교점 몇 개? 한 개. 됐죠? 네.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선이 안으로 더 들어왔어. 이렇게 중심은 여기 여전히 있고. 그러면 반지름은 여기 더 멀리 팔을 뻗을 수 있는데도 더 멀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죠? D가 되는 거죠. 그럼 D랑 R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길더라? 이번에는 R 쪽이 훨씬 더 길더라. 이럴 때 교점 몇 개 생기죠? 2개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과 직선의 위치가.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뭘 물어볼까요? 번째. 당연히 두 번째죠. 수학에서 접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 누구게? 얘지 당연히. 그치? 얘를 제일 많이 물어보고 얘가 좀 질린다 그러면 얘를 내는 거야. 얘는 왜 안 물어보게? 쉬워. 뭐가 없잖아. 만나지도 않는 이 상태 이걸 뭐 자꾸 뭐 얘기하겠어. 구원의 종소리.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